There is no place I'd rather be than right here next to you. And I truly love to talk about your lovers, old and new. You never spare me details as you confide in me. I smile and give advice, but cannot tell you how I feel. 안녕하세요, 포근입니다. 오늘은 아로마인드 카사의 일상을 소개하면서 골다공증 얘기를 해볼까 해요. 올 초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검진 결과 골다공증이라고 하네요. 본격적인 치료에 앞서 24시간 소변검사와 혈액, 엑스레이 검사 등을 추가로 받기로 하고 소변을 모을 수 있는 소변백과 보존제를 받아왔습니다. 24시간 소변검사는 하루 동안 오줌을 통해 빠져나가는 성분을 검사해서 골밀도를 낮추는 요인을 찾는 검사인데요. 예를 들어 아침 7시부터 소변을 모으기 시작했다면 다음날 아침 7시까지 꼬박 하루 동안 나오는 소변을 전부 모으는 거예요. 소변백에 보존제를 넣고 냉장 보관을 해야 측정할 물질이 파괴되지 않아 검사 결과 큰 오차를 방지할 수 있대요. 사실 골다공증 판정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예요. 40대에 운동을 거의 안 하고 살았거든요. 코로나 기간에 야외 활동도 거의 안 하다시피 해서 비타민 D 합성이 제대로 안 됐겠죠. 그리고 49쯤 폐경이 시작되면서 골밀도에 영향을 줬을 거예요. 병원에 다녀오고 며칠 동안은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러다 문득 골다공증도 일종의 인생 수업이겠구나 싶어지면서 새 학기를 맞는 학생처럼 골밀도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호기심이란 새롭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거나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뜻해요. 골다공증을 좋아할 수는 없겠지만 새롭게 얻은 병이니 모르는 것을 알아가고 싶은 마음은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평소에 외출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앞으로는 자주 집 밖으로 나가기로 했어요. 집 밖으로 나가 해를 보는 일이 골다공증 첫 번째 수업이라 생각하거든요. 사실 피부에서 비타민 D가 합성되려면 오전 11시에서 3시 사이에 볕을 보는 게 좋대요. 그것도 팔다리를 노출시키고 매일 15분에서 20분 정도 충분히 햇볕을 쬐야 한대요. 처음부터 모든 조건을 다 갖출 수는 없어요. 하나씩 해나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해질 무렵이지만 가까운 한강으로 나갔습니다. 이 동네에 5년 넘게 살았지만 한강변을 산책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골다공증이 아니었다면 한강변까지 산책하러 나갈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평소라면 창밖으로 해지는 풍경을 감상하거나 소파에 누워 있었겠죠?
야외 활동을 하도록 절 변화시킨 골다공증에게 한편으로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혼자 산책하는 일이 낯설었지만 꽤 근사한 시간이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모든 풍경이 저를 반겨준다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골다공증은 말 그대로 뼈에 구멍이 많아지는 증상이에요. 나를 지탱하는 뼈의 밀도가 낮아지는 일, 뼈를 구성하는 여러 성분이 빠져나가고 다시 채워지지 않는 일은 비단 몸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없을 거예요. 갱년기를 겪으면서 감정이 허하고 마음이 소진될 때면 뼈에 구멍이 생기듯 영혼에도 구멍이 생기고 있는 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24시간 소변을 모아 몸에서 빠져나가는 성분을 측정하듯 마음속에 생겨나는 무수한 감정과 생각을 24시간 동안 모아서 분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삶을 지지하는 뼈대는 뭘까? 영혼은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신체의 골밀도를 신경 쓰는 일 못지않게 영혼에 구멍이 나고 부서질 위험이 있는 삶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해요.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우리는 배움을 얻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태어나는 순간 누구나 예외 없이 삶이라는 학교에 등록하는 것이다. 수업 시간이 하루 24시간인 학교에 살아있는 한 그 수업은 계속된다.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인생 수업이라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앞서 말씀드렸듯 골다공증도 예외는 아니에요. 골다공증 수업을 통해 뼈 건강에 호기심을 갖기로 했어요. 새로운 시선으로 제 몸과 마음을 살펴보고 잘 먹고 꾸준히 운동하다 보면 어느새 뼈의 밀도가 높아져 있을 거라 믿어요. 더불어 헛헛한 마음이 충만해지고 영혼의 밀도 또한 자연스럽게 높아질 거라 기대해 봅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니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가뿐한 마음으로 아파트 상가에 있는 꽃집으로 고고! 아로마인드 카사의 행사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꽃을 자주 사는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인지 모르게 꽃집에 가고 싶어졌어요. 어떤 꽃을 고를까 둘러보다가 케일 꽃이 보여서 반가운 마음에 샀어요. 케일은 쌈으로도 많이 먹어봤지만 케일 꽃은 처음 봐요. 이렇게 예쁜지 몰랐어요. 함께 사온 글라디올러스와도 잘 어울리네요. 케일은 칼슘과 비타민 K가 많아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주는 채소래요. 평소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먹던 채소인데 앞으로는 특별히 애정하는 채소가 될 듯해요. 케일을 먹을 때마다 예쁜 꽃이 떠올라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꽃집회에 가고 싶었던 이유가 다 있었네요. 다음 영상에서는 케일을 이용한 간단한 샐러드와 아로마인드 카사의 소소한 일상을 소개하면서
골다공증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놀러 오실 거죠? 기다릴게요.